손흥민은 저를 미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에게 패배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이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선수라고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만 만나면 날아다니는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맨시티를 꺾고 4위 뉴캐슬과의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손흥민이 또 다시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에 올리는 영웅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최강팀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존재감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는 맨시티가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토트넘이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공격은 지금까지 맨시티가 보여준 경기력과는 다르게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맨시티의 공격력이 줄어든 이유로 맨시티가 손흥민을 과도하게 견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리그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맨시티는 우승을 위해 토트넘에게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경기에서 매우 답답한 공격을 보여줬다. 이는 토트넘만 만나면 손흥민에게 당했던 맨시티가 손흥민을 과도하게 견제하면서 공격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맨시티전에서 14경기 7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손흥민의 존재감 때문에 맨시티가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분석대로 손흥민은 오늘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위협적인 패스와 슈팅, 드리블을 보여주며 맨시티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호이비에르에게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제공한 패스는 추가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찬스였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의 전설이자 BBC 패널인 데이비드 제임스는 이날 손흥민의 돌파에 대해 마치 맨시티 선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를 제쳐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에게 패배한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손흥민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토트넘에서 워낙 많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인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강점인 공격을 약하게 하는 선택을 했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도록 신경 쓰다가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늘 미치게 만드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경험이 독이 된 경기였습니다. 차라리 그를 이번 경기에서 처음 만난 것이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며 맨시티전에서 유난히 위협적이었던 손흥민의 존재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언급했듯 오늘 맨시티는 리그 득점 1위인 홀란드의 기대 득점값이 0일 정도로 공격적으로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최근 토트넘은 홈에서 맨시티만 만나면 항상 실점 없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이뤄진 5경기에서 5승 7득점 0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 맨시티가 패배한 총 3패 중 2패가 토트넘을 만나 기록한 패배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덕분이었습니다.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경기하는 맨시티에게 빠른 스피드로 상대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능한 손흥민은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리그 최강팀 맨시티를 상대로만 무려 14경기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을 미치게 만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을 견제해 공격 숫자를 줄인 과르디올라의 선택이 절대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에게 2연패를 거두며 벼랑 끝에 몰렸던 토트넘은 풀럼과 맨시티, 프레스턴을 잡아내며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전시켰습니다. 손흥민은 3연승을 하는 동안 3경기 2득점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말도 안 되는 득점 행진으로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로 진출시켰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로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토트넘의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점은 지난 시즌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활약은 손흥민을 향한 비난들을 완벽하게 잠재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가 템 맥매너스는 손흥민을 향해 손흥민을 팀에서 빼야 한다. 히샬리송과 대한 클루셉스키가 완전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손흥민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을 선발로 써야 된다는 주장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공격수 아그볼라어는 내가 콘테라면 큰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나는 손흥민을 벤치에 앉힐 것이다.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는 히샬리송에게 줄 것이다. 히샬리송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대신 토트넘을 지휘한 수석 코치 스텔로니 코치는 맨시티와의 경기 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매 순간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그건 손흥민과 팀에게 달려있다. 손흥민이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고 팀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득점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는 팀을 위해서 잘해주고 있다.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전 활약으로 손흥민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좋은 활약으로 갚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4위 뉴캐슬과의 점수 차이도 1점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4위 입성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리그 우승을 위해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를 무조건 좁혀야 했던 맨시티를 잡아냈다는 점은 토트넘이 충분히 4위 이상의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리그 다음 경기 대진도 좋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레스터와 웨스트햄, 첼시를 차례대로 만납니다. 모두 토트넘이 강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3연승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충분히 4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스터는 이번 시즌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조금 어려워졌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토트넘은 15일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치릅니다. 토트넘이 리그 최강팀 맨시티까지 잡을 정도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불과 4년 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었던 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손흥민이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토트넘이 단주마를 영입한 것도 손흥민에게는 긍정적입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월드컵 이후에도 부상을 달고 뛰었을 정도로 휴식 없이 경기를 뛰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에 빠졌었던 것도 손흥민의 경기력이 문제였다기보다는 백업 선수가 없어 휴식이 없었던 것이 컸습니다. 프레스턴 경기만 봐도 케인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을 취했지만 손흥민은 출전해야 했습니다. 만약 프레스턴전 같이 중요도가 낮은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즌을 소화한다면 손흥민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단주마가 손흥민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며 손흥민을 대신하기 위해 영입된 선수라고 전망했지만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단주마가 손흥민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마치 1,000억 이상의 이적료를 기록한 공격수지만 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히샬리송이 손흥민 대신 출전해야 된다는 주장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윙백 페드로 포로의 영입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스포르팅에서 영입된 페드로 포로는 이번 시즌 26경기에 출전해 3골 1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기존의 오른쪽 풀백 에메르송 로얄보다 어시스트를 하는데 더 능한 만큼 에메르송 로얄보다는 손흥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토트넘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페리시치의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 패턴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페드로 포로의 영입은 토트넘의 새로운 위협적인 공격 패턴을 추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팀적으로도 손흥민에게도 포로의 영입은 긍정적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파 선수들은 빅클럽을 상대로 모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리버풀에게, 김민재는 스페치아에게,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손흥민은 맨시티에게 승리했습니다. 세 팀 중 세계 최고의 팀인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말도 안 되는 점입니다. 또한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가오는 레스터전에서 또 다시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